청취자님, 안녕하세요. 6월 27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S&P 500이랑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 찍고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소식이 많았어요.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할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지수만 보면 뭐랄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복잡한 신호들이 좀 엇갈렸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특히 그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있잖아요. 그거 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예상치 못한 무역 관련 발표 이런 게 시장을 좀 흔들었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물가 그리고 무역 또 시장 반응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료들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그 거시경제 지표부터 볼까요?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, 그 PCE 가격 지수요. 이게 연준이 금리 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그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변동성 큰 거 빼고 보는 거라 추세를 잘 보여주죠. 근데 이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네요. 전년 대비 2.7%, 전월 대비 0.2% 상승이면 시장 예상치를 웃던 건데 이거 금리 인하 기대는 좀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? 정확합니다. 사실 이 지표 때문에 7월에 금리 내리기는 이제 어렵겠다. 뭐 이런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고요. 아, 역시.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자료들을 쭉 보면 시장은 여전히 9월에는 금리 내릴 가능성이 있다. 이걸 한 90%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. 90%나요? 네. 그러니까 연준은 신중한데 시장은 기대를 버리지 않는 약간 그런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대목이죠. 그 간극이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네요. 근데 또 동시에 나온 5월 개인 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보다 0.1% 줄었고 실질 소비 지출은 0.3%나 줄어서 이게 올해 들어 제일 크게 하락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물가는 아직 높은데 사람들은 지갑을 닫는다. 와, 이거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프겠는데요. 맞습니다. 물가 잡자니 소비가 걱정되고 소비 살리자니 물가가 또 튀어오를 수 있고 이 상반된 신호 때문에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물론 그 닐 카시카리 총재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9월에 첫 인하 가능할 거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어요. 아, 네네. 근데 결국은 앞으로 나올 물가랑 소비 데이터 이걸 계속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. 청취자님께서도 이 두 지표 흐름을 계속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물가, 소비 꼭 기억해야겠네요. 자, 그럼 금리 얘기랑 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이 무역 문제잖아요. 그렇죠. 자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은 디지털세 문제로 협상 그만하자 선언하고 뭐 새 관세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반면에 중국하고는 히토류 공급 같은 거 다시 정상화하기로 하고 무역 프레임워크 이런 걸 공식화했다고요. 이건 또 완전 다른 방향인데요. 네, 맞아요. 트럼프 행정부의 그 예측 불가능성이 이게 정말 여실히 드러난 부분입니다. 중국하고는 뭔가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캐나다랑 새로운 갈등이 터져 나오고 또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할 수 있다. 이런 여지를 남겨뒀죠. 참. 심지어 당초 7월 9일쯤으로 얘기됐던 그 관세 협상 시한도 일부는 9월 1일, 미국 노동절까지 미룰 수 있다. 뭐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. 아, 9월 1일이요? 네, 상무장관도 한 12개국 정도랑 9월 1일까지 협상 타결하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. 이런 불확실성이 진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이다. 이런 분석이 자료에 많더라고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. 그렇습니다. 이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뭐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. 각국 정책 변화, 특히 관세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환율이라든지 또 청취자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수출 관련주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. 이건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렇게 뭐 물가도 그렇고 무역도 시끄러운데 S&P 500하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어요. S&P 913.07, 나스닥 2273.46. 자료들 보면 역시나 AI와 반도체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요? 네, 뭐 여전히 AI와 반도체 섹터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. 엔비디아는 한 176% 오르면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고요. 와, 4조 달러? 네,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2.8%대 강세를 보였죠.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,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,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지지해 준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군요. 근데 자료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나이키 주가가 하루에 15%나 급등했다는 점이에요. 관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른 배경은 뭐죠? 네, 그 나이키 급등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저도 좀 놀랐는데요. 자료에 나온 것처럼 관세 부담 우려가 분명히 있었는데 회사가 내놓은 공급망 재편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, 이게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. 아,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봤군요. 네, 반면에 어제 급등했던 팔란티어는 오늘 또 9% 넘게 크게 하락했고요. 서클 인터넷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. 서클은 한 15.5%, 코인베이스는 5% 정도 빠졌고요. 아, 어제랑 또 완전 다르네요? 네, 그리고 은행주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는 다 통과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AI 기술주 중심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돌발 변수에 대한 경계 심리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통해서 본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보죠. 첫째,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데 소비는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이 더 복잡해졌다. 그렇죠. 둘째, 미중 관계는 약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만 캐나다와의 갈등 같은 새로운 무역 불확실성이 또 떠올랐다. 네. 그리고 셋째, 이런 여러 혼재된 신호 속에서도 AI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
앞으로 9월 1일 그 관세 협상 마감 시간이랑 또 7월 FOMC 회의 전으로 나올 6월 물가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시장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처럼 특정 기술 섹터가 시장 전체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상황이잖아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로서 당신은 어떻게 이 성장 모멘텀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또 동시에 잠재적인 조정 위험은 관리하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실 건가요? 올 하반기 투자 전략 세우실 때 한번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지문인 것 같습니다.